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개의 개별적인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거기다가 뭐 언론 같아서 잘 이야기 안 하는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관심이 있고 그 뒤에 흐름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뭐 아시다시피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사안들이 또 연결이 또 돼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방문한다는 거는 이제 다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뭐 이제 독자분들이라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만난다는 이야기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펠로시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만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두 번 연속 거절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게 주말에 나왔고, 뭐 오늘인가 어제 하여튼 최근 기사 연합뉴스 기사에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일 날 금요일 날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네. 자, 이 만나기까지 여러 문제가 있었죠. 이 흐름이죠. 이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아주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에 그 각 당사자의 마음가짐, 마음 상태,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즐거운지 화가 났는지 이걸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펠로시를 안 만났죠. 회피한 것이죠. 뭐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결과적인 그랬고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사실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한미동맹 관계를 활용해서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한미동맹 관계를 부각시키고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길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엄청나게 몸을 사리고 결국에는 파토가 났죠. 펠로시는 별말 안 하고 갔습니다만은 미국은 엄청나게 언짢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 기사에서 보이죠. 지난번에 썼던 것인데 여기 보면은 저는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니까 이제 상당히 높은 사람이고 최근까지 현직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뭐 미국 행정부의 입장과 가깝지 않을 거라고 추정은 해봐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면에서 실수를 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만난 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 펠로시 의장이 20년 만에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안 만났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 대한 모욕이다. 즉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약간 개인적인 부분이죠. 이거는 여태까지 한국에 있어서의 뭐 민주주의와 그 인권 등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옛날 독재 시절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있었죠. 북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이슈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입장을 누가 바깥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었을 때 펠로시가 바깥에서 뭐 그런 목소리를 내줬는데 거기에 대한 실수다. 즉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모른다 뭐 이런 거죠. 자, 이 정도라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미국이 언짢다, 화가 났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왔죠. 그게 8월 4일 날 발표가 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펠로시가 아시아 출장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기도 전에 미국에서 행동을 취한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미를 며칠 주고 일본을 들러서 몽골을 들러서 한국을 오겠다. 거기는 각각 수장들을 다 만나는 스케줄이 다 잡혔어요. 하루 만인데도. 근데 우리는 아직 미정이다. 상당히 공격적인 것이죠. 만나다오. 너 날 만나야만 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의 방문 어젠다는 비핵화다. 유엔 사무총장이 혼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핵을 가진 나라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 유엔의 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지식이 사전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혼자 그러면 그런 핵 보유국들이 뭐하는 소리지? 뜬금없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몽골에 있죠. 그래서 먼저 몽골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진 한 장이 이게 몽골의 아마 대표적인 뭐랄까 관영 신문 그런 거에 웹사이트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진 한 장이 대문 사진인데 이게 모든 걸 다 말해줘요. 여기 보면은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몽골 수도에 도착해서 몽골 대통령과 지금 의장들 사이를 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면은 그 전날 왔던 하루 이틀 전에 왔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또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몽골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모습이 또 있어요. 또 오른쪽 밑에 보면은 왕이 부장이, 이건 아마 수상인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정치 체계는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 수상,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다 만났습니다. 아마 대통령하고는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엇갈려서 섞여 있어요. 이게 몽골의 마음이에요. 몽골은 지금 상당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왕이가 와서 사실 금전적으로 몽골이 중국에 기대는 바가 많거든요. 몽골은 인구 300만 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저개발 국가예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또 그 완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라가 존재하는 또 그런 것도 있고, 주변 다른 나라랑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에만 국경을 면하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왕이가 와서 지금 이제 몽골의 가려움을 좀 많이 긁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있었겠죠. 이거는 분명히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가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죠. 이 순방의 목적과. 그래서 하루 종일 급하게 왔죠. 그러니까 이 지금 몽골 대통령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유엔 사무총장이 온다고 했는데 중국에서 전화가 오더니 나 먼저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뭔가를 달콤한 것을 주면서 뒤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끈적끈적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정도 눈치는 있겠죠,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몽골의 입장이 난처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사무총장이 와서는 이런 말을 해요. 몽골이 이 지역에서 균형자 역할,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살 수 있는 역할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유엔 사무총장이 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가까스로 상상을 하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비핵화, 북한에 대한 영향력, 이런 거하고 연결이 지금 돼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몽골은 그거 지금 유엔 사무총장은 그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몽골이 맞장구를 치주길 바래요. 그렇지만 중국이 무서운 몽골은 그 어젠다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 내려냈어요. 그래서 유엔과의 다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어려운 처지가 드러나요. 그러자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몽골에서 댐을 하나 지으려고 해요. 수력발전소를. 그래서 중국 돈을 빌려서, 상당히 많은 돈을 빌려서 한 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이상을 빌려서 댐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바이칼 호수에서 내려오는 강줄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시비를 건 거예요. 환경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난감해진 거예요.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외 전문가들을 불려서 유엔도 끼워서 환경 영향 평가, 우리말로 하자면 그런 걸 해서 이걸 다시 재시동을 걸고 싶어 해요. 자, 그런 면에서 유엔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던져요. 이 기사 내용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데이터가 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문제를 과학적인 사실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정도는 내가 해주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몽골이 적극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맞짱을 뜨는 상황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런 어젠다를 가지고 한국을 간다, 몽골이 나중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몽골은 중국말도 맞고 유엔 말도 맞고, 즉 미국 말도 맞고, 이런 상황에 양쪽 다 대비해야 돼요. 눈치가 엄청나게 지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내일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레 점심 때 이제 윤 대통령하고 밥을 먹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 넘어가기 전에 아까 지역 균형자, 지역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저 가까운 미래에 이쪽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엔 사무총장이. 자, 그건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거 준비를 하면서 제가 몽골 국기를 처음 보게 됐거든요. 이건데 전 처음으로 태극 문양이 국기에 있는 나라를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 외에 처음으로. 보이시죠 이거? 왼쪽에 태극 문양이에요. 태극도에 있는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뭔가 실마리가 있어요. 우리와 뿌리가 되게 가깝거든요. 이 사람들이. 몽골은 충분히 더 연구 가치가 있고 물 밑으로 뭔가가 있어요 지금. 있고 저는 대략 추정만 될 뿐인데 몽골 바깥에 지금 외몽골이 있거든요. 내몽고 자치구역이 있죠. 그건 중국 땅이죠. 거기가 이제 중국하고 경계선인데 인구는 지금 몽골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몽골 인구가 한 1000만 가까이 될지 몰라요. 자, 그 둘이 같이 몽골로 분류가 된다면 남은 지역은 옛날 만리장성 위에 동북 지역밖에 없어요. 만주. 그게 지금 많이 쇠퇴해졌지만 인종적으로는 만주족의 땅이에요. 그 만주족은 몽골족과 엄청나게 유형 관계가 깊고 우리 민족과도 인종적인 유형 관계가 되게 깊은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 것과 상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자, 우리도 움직였죠. 윤석열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팽팽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했고 관련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마친 것 같아요. 주요 논의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와중에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온다고 하는 와중에 휴가 마치고 온 대통령이 처음 한 일이 당신 중국 출장 가시오였거든요. 월요일 날. 이 출장을 가서 양국의 외교장관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아까 VOA 기사 보셨죠? 미국에 있어서는 큰 자극이고 도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금요일 날 유엔 사무총장과 윤 대통령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큰 게 도출되기는 어렵겠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사이가 더 틀어질 수가 있다. 이게 사이라는 것은 미국이죠.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고 게임이 시작됐다. 미국도 지금 알고 있죠. 우리의 입장을. 그냥 만나주는 거지. 거기서 뭔가를 도출하고 미국의 뜻을 쫓아줄 좀 생각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본인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뭔가를 관철해 내려고 할 정도로 미국은 지금 마음이 조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관련된 이유들도 뭐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그 와중에 이게 사실 독립적인 문제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이? 연세대학교에서 이게 8월 8일 엊그제 나온 이제 보도예요. 연세대에서 한동훈 처가가 관련된 의대 논문에 대해서 연구 부정이 있는지 윤리위원회에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갑자기 떴어요. 이게 내용이 보면은 한동훈의 처조카가 예전에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랑 뭐 논문을 같이 썼는데 요즘 그거 쓰잖아요. 왜 부모 카드 써가지고 이렇게 공제자 올려서 연구 실적해서 뭐 학교 입학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그 건이에요. 그 건에 대한 본조사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시점이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8월 8일이죠. 그리고 그 의대 교수도 한동훈 처남의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처가라는 것은 그 둘이 뭐 그 사람의 딸은 아닌 것 같아요. 처조카라고 돼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한 집안인 거예요. 처가 집안이에요. 그 의대 교수랑 그 밑에 같은 학생이 고등학교 때 했다는 게 2019년 사건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자, 그걸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뭘로 연결될 수가 있느냐면 한동훈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처조카랑 한동훈의 딸과 뭔가 같이 한 게 있죠. 그리고 한동훈이 입시 부정 때문에 미국의 누군가가 FBI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한동훈이 최근에 미국 출장 다녀온 것이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걸 조금 더 찾아봤거든요. 그전엔 제목만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일단 출장의 목적을 보니까 그 인사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미국 FBI와 협력할 사안이 있는지 타진하러 간 거더라고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출장의 목적은 일주일.
근데 지금 검찰총장도 임명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바쁜 상황에서 의견을 타진하러 가는데, 확인하러 가는데 이 바쁜 장관이 간다? 그거는 제 상식에서는 절대 안 맞습니다. 이거는 밑에 과장이나 실장이 갈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실장도 바빠서 못 가요. 그런 목적으로는. 네. 이거는 민간인들, 저기 뭐 각종 관련 단체들, 뭐 아니면 학계 사람들 모아서 과장이나 그 정도 차원에서 팀을 꾸려서 미리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와서 나중에 사인할 때 할만하다, 서로 조인식 할 때 그때 장관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혹은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또 가서 만난 의전이 보니까 장관이 갈 의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의혹을 받죠. 예, 그래서 뭐 자기 딸과 관련된 일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권력의 핵심에 한동훈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뭐 윤석열은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권력의 핵심이고.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예. 시기적으로 봤을 때 8월 8일이잖아요. 펠로시를 물먹이고 유엔 사무총장이 오기 전날 나온 거예요. 당연히 연세대학교의 결정이겠죠. 예. 그런데 보십시오. 국민대에 지금 난처한 입장을 발을 너무 많이 담궜고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긴 거잖아요. 국민대가. 다른 학교들이 일어나고 있죠. 본인 학교, 뭐 국민대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들고 일어나는 거는. 잘못하면 학생들까지 일어나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의혹들이 줄지어 서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거기다가 숙대 석사 논문글이 걸려 있잖아요. 이게 지금 권력 핵심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연세대가 이 시점에 내가 하겠다라고 엄청난 용기를 냈다. 용기를 냈겠죠. 네. 최소한 이걸로 불이익은 받지 않겠다는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용기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과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서로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 오묘한 상황이에요, 이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절 의혹이 있고 이게 연쇄 반응의 뇌관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대도 그렇고 숙명여자대학교도 그렇고 지지율이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봉착을 한 거고, 숙대는 지금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국민대학은 아주 어렵게 돼 있는 거잖아요. 관련된 뭐 다른 의혹까지 지금 이해관계까지 얽힌 것까지 국민대학교는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또 뭐냐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 여론조사의 그 반응들을 보면은 아직 그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가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 이미 전적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김건희가 가진 폭발력도 커요, 대통령의 인기에 있어서. 예. 근데 그것까지 만약 부정적인 쪽으로 축 터진다, 그 뇌관이 되는 게 지금 국민대, 숙명여자대학에 있어서 연구윤리 위반이잖아요. 논문 표절. 예. 이게 터지면은 지금의 지지율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지지 기반 자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뭐 무정부 상태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수해급으로.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네. 그것도 뭐 여러분 상상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쇄 반응의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걸 지금 연세대가 툭 치고 나오면서 이 시점에 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대라는 숙명여대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여기에 지금 반대하는 교수들, 학생들의 의견이 불붙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도화선이죠. 예. 그게 지금 한반도 평화체계, 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요구, 압력과는 전혀 무관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떨어지면은 외교적으로 압박을 받아 내부적으로 흔들어. 예. 중국만 가지고는 절대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중국도 스스로 불안해요. 예. 여기서 정말 예리한 외교적 감각이 지금 필요한 순간이에요. 조정을 하는 것이.
그런 일이 있고, 또 저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결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는 게 어젠가 기사 난 거죠. 트럼프 플로리다 집을 압수수색했죠. 자료를 반납 안 하고 비밀 자료를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예고 없이 압수수색이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서 무관하다, 난 모른다, 사후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인과관계를 보니까 앞뒤가 다 맞는 거 있지만 그건 결과적인 것이고, 그 원인이 그럼 그 사람들이 결과적인 인과관계에 있는 그 인물들이 이것을 디자인했다, 설계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시간이 한참 지나야 알 수 있는 일이죠. 어쨌거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미국 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11월 8일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합법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자, 이것은 국내적인 문제죠. 이와 똑같은 강도로 한반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젠다가 큰 어젠다다. 와서 낸시 펠로시의 그 표정 보셨죠? 예, 한마디 불평 안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그 다음 액션을 보십시오. 일정도 잡지 않고 유엔 사무총장이 날라왔잖아요. 아시아로. 계속 바람을 잡으면서 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장관 회담을 중국과 했지요.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안 나겠지요. 그렇지만 그 압박의 강도가 우리가 체감하는 것 이상이다, 이 정도다, 트럼프 집을 뒤질 정도다. 자, 여기서 약간의 저는 바이든의 결기라고 할까, 이런 걸 살짝 느끼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 바이든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핵심적인 사안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게 돼요. 말씀드렸죠. 박근혜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국정농단이 있었고, 뭐 계엄령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 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촛불 시위가 있었고, 문재인이 등장하고 민주당이 집권을 했고, 그런 게 있었죠. 다. 그때 부통령을 다 지냈던 사람이 바이든이에요. 소상히 알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이 말 보이시죠? 저도 자료 검색하면서 발견을 했는데 신문에서 언뜻 본 것 같아요. 윤석열에게 바이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 are married up이라고. 이 표현은 우리말로 하자면 뭐랄까, 야, 너 장가 잘 갔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본 기사를 보니까 이것을 상당히 칭찬으로 이해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칭찬, 예. 그리고 부인에 대한 칭찬, 즉 김건희에 대한 칭찬, 그리고 김건희가 이쁘다라는 말을 바이든이 몇 번 했다라고 그 기사에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때 이미 제 정치 논평을 통해서 바이든은 상당히 윤석열한테 불쾌해하고 있고 감시 감독을 하고 있다. 그 면전에서 하루 비워서 문재인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앞뒤 정황을 보고 지금의 일의 진행을 봤을 때 바이든은 충분히 이런 식의 반응이 윤석열 정부에서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비꼰 거예요. 비꼰 거.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 부인이 당신보다 영향력이 더 많은 것 같네, 그렇지? 이렇게 말한 거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연세대 건, 그리고 한동훈도 거기 같이 엮여져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들의 가장 핵심 사안인, 그들의 국민들이 제일 듣기 싫어할 수 있는 소리에 대한 것을 풀었다. 자기들이 푸는 건 아니죠. 그냥 풀렸다. 예. 그게 시기가 묘하게 맞는다, 결과적으로. 예.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북한 쪽에서의 어떤 공격적인 행보는 6월 12일, 금년 6월 12일 이후에 59일째 아직은 없습니다. 자, 오늘 정치 논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